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입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인데요. 정가 소식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김유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예, 잠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른바 김무성 수첩 논란과 관련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회에서 예. 자신의 수첩에 적힌 KY 내가 꼭 밝힌다 이 문구를 고의로 노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불거졌죠. 예. 특히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하루 전에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힌 이 문구가 한 인터넷 언론의 사진 촬영으로 보도가 됐죠. K는 김 대표 본인, Y는 유승민 의원이며 청와대 한 행정관이 문건 유출 사고 배후로 이들을 지목해서 한 말이라는 설이 돌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이 아니고 팩트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예. 김무성 대표 신년 회견에서 이 고의 노출 의혹은 누명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수첩 메모는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 들을 때 하도 황당한 얘기여서 이것을 메모했다면서 그런데 너무 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다른 메모를 찾다가 사진에 찍힌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는 그런 음해를 당하는 것도 사실 참 기가 막히는데 어제 종편 등의 뉴스를 보니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찍히려고 그렇게 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도 기가 막히다 하면서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김무성 수첩 논란을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주장이 진실게임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정현 최고위원, 이정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고, 새누리당 내에서 보좌관 인력으로 아주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예.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이 이 청와대 문건파동의 배우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 지목했다고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주장한 저녁 술자리 모임, 그게 언제냐면은 작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예. 당시 모임은요, 행정관하고 이동빈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의 지인 등 3명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예. 이어서 이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하고 청년위원인 이 손수조 씨, 이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11시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마지막으로 동석했고요. 예. 이준석 씨는 음종환 행정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배우설이요. 그렇게 들었다는 말을 지난 6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공개한 거고요. 예. 이 자리에 김무성 대표하고 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전한 예의가 황당하다고 여겨서 수첩에 메모를 해뒀다. 이런 거고 그러다가 최근 본회의장에서 들킨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구성해본 그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음종환 행정관의 말부터 살펴보죠. 예. 음종환 행정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12월 18일에 만난 건 맞다. 내 술자리에 이준석이 온 거다. 예. 그날이 이 문건 유출 혐의로 박관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다. 그래서 나는 박관천 갖고 되냐? 박관천의 배후는 조응천이다라고 했다. 그러고서 이준석한테 조응천의 얘기를 사실로 전제해 방송에서 떠드는 게 섭섭하다고 말했다. 또 조응천은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유승민을 만나고 다닌다고 유승민을 만나고 다니고 김무성에게 들이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이 문건의 배후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한 손수조 씨는 뭐라고 합니까? 손수조 씨는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12월 18일 저녁 자리는 이 번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날 마침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위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끝내고 청년위원끼리 저녁을 먹다가 음종환이 주변에 있다기에 인사하러 갔다. 음종환과는 가끔 만나던 사이였다. 그러다가 이준석까지 불러서 편하게 자리가 만들어졌다. 주위에 사람 별로 없었다. 그런데 나와 신용환은 김무성, 유승민 배우설을 전혀 듣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겠죠. 예. 손수조 씨는 못 들었답니다. 만약에 그들의 이름이 나왔다면 당연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다. 황당하다. 음종환하고 이준석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귀에는 안 들렸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유승민 의원의 말도 확인해 볼까요? 네, 유승민 의원은 이 음종환 행정관이 주장하기로 조응천으로부터 좀 로비 비슷하게 받아온 인물로 또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게끔 도와달라는 그런 로비 말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조응천과는 예전에 어느 언론사 간부가 자기 친구라고 데려 나오면서 여러 명과 함께 저녁 자리에서 잠깐 봤다. 조응천이 줄을 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문건 얘기고 공천 얘기고 전혀 없었다. 이준석이 전한 얘기가 워낙 황당해서 이동빈과 음종환을 잘 아는 안봉근한테 한번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안봉근이 당사자한테 물어보니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한다. 이렇게 회신을 해왔다. 이게 전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이날 술자리에서 음종환 행정관한테 김무성, 유승민이 두 사람이 배후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고요. 해가 바뀌고 김상민 의원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고 하는 음종환 행정관은 부인하고 있고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손수조 씨도 나는 들은 바 없다. 둘이 그렇게 밀담을 나눴다면 모르겠는데 나는 못 들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이상하게 좀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청와대 성토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게임 양상 또 사실관계가 어떻고 간에 아무튼 불성사나운 꼴이 아니겠습니까? 친이계 좌장인 이재호 의원이 역시나 이번에도 앞서서 한마디 하고 치고 나갑니다. 이재호 의원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비선 실세 논란 관련 청와대 비서관 3인방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해서 일단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면죄부보다 더 큰 힘을 실어줘 버렸으니 진짜로 문고리 3인방이 실세가 돼버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친이계 좌장격이죠. 이재호 의원.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고요. 지도자는 하나가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 고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또 이 KY 논란, 김무성 수첩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고리 3인방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도 부족해서 행정관까지 나서서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신년회견이 저렇게 나가면 당이 공식적으로 한마디 해야 한다면서 비선 실세가 있든 없든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했든 안 했든 여론은 그 사람들 자리를 바꾸든지 인적 쇄신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끌시끌한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무성 수첩 논란을 단초로 해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 높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한정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음종환 행정관이 십상시의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얘기는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보고서에 십상시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행정관이었죠. 그런 인물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십상시 세력의 오만과 국정농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국민은 묻고 있다. 집권 세력이 권력 다툼, 힘겨루기만 하고 나라 일을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정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콩가루 청와대의 모습은 한심함을 넘어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을 확인시켜준 그런 사례다라면서 더 늦기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등에 대한 청와대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예. 앞서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서 유출 배후와 관련된 보도로 또 다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국민 걱정을 덜어줘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서 국민이 청와대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만약에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은 검찰이 지금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잡아넣기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배후라고 청와대에서 주장이 만약에 나왔다면 이거 확인한 다음에 김무성 대표랑 유승민 의원 수사해야 됩니다. 그 정도 일이죠. 근데 뭐 어떻게 넘어가겠죠 또. 예. 쉽게 이렇게 뭐가 해결될 조짐을 보일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가 하면은 야권 유력 인사들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남기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도 화제죠. 네. 새정치연합 당권주자죠. 박지원 의원은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 내부 인사들의 권력투쟁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엣가시로 보이는 정적들에게 전가시키는 또 다른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뭐 이거 이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리한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 근처에 오래 있어 본 사람이라서 좀 다른 모양입니다. 예. 자, 김무성 대표가 수천 메모가 카메라에 찍히는 걸 몰랐다고 생각하느냐 사회자가 이렇게 박지원 의원한테 물었거든요. 예. 화가 나서 내용을 들여다보다가 깜빡하는 사이 찍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예.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서도 권력은 측근이 원수이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란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박지원 의원은 구력이 아무튼 레토릭이 굉장합니다. 네. 예.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요 트위터를 통해서 감방에서 당국의 검열을 피해 비밀 편지를 몰래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비둘기 날린다고 한다면서 집권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언론을 통해 수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만천하의 비둘기를 날렸다. 네. 국민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의도적으로 내보인 거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좀 씁쓸한 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네. 감정은요. 그리고 정의당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검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인데 전해주시죠. 정의당 오늘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검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예.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수용성을 종합해 검토하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검토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시도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악몽과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심 원내대표는 또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이라면서 특히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현재 시각 2시 18분이 막 됐습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쌍용차 최대 주주인 아난드 마인드라 회장과의 대화가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쌍용차 최대 주주인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의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예. 하지만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별다른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50분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도착 직후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과 김정훈 수석 부지부장, 김규한 기업노조 위원장, 그리고 이우일 사장과 함께 만났습니다. 예. 이들은 본사 5층 접견실에서 약 20분 정도 면담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가 되긴 했는데 하지만 해고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복직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9시 40분쯤 면담을 마치고 정문 앞으로 나온 김 지부장은 면담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노노사, 금속노조와 기업노조, 그리고 사측 이렇게 노노사가 만난 것만으로도 해결을 위한 첫발을 떼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이우일 사장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굴뚝 농성장과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상황을 트위터 등으로 접해서 생각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제였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에게 영문으로 트위터를 날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효리 씨가 날린 트윗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가수 이효리입니다. 오늘 당신을 생각하면서 요가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인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나마스테. 힌디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요. 나마스테라는 말은. 예. 이효리 씨는 이렇게 영문으로 트윗을 날리면서 자신이 요가를 하고 있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 영문 트윗에 나와 있는 그들, 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트윗 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한겨레는 이효리 씨가 또다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기원하는 트위터를 올렸다라면서 그들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효리 씨가 평소에 쌍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왔고 또 쌍차의 신차인 티볼리 이 광고에 무료로 참가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던 만큼 영문 트윗의 그들은 쌍차 해고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예. 이효리 씨가 트윗을 보낸 것은 마힌드라 회장과의 대화를 요청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이효리 씨가 마힌드라 회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건 지난달 13일부터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고공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제안한 마힌드라 회장과의 대화 신청을 촉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앞서서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그제 마힌드라 회장에게 트위터를 통해 인도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발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보십시오.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 신어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마힌드라 회장이 어제 쌍용차의 신차인 티볼리 출시 간담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러한 쌍차 노동자들의 요청은 받아들인 건데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20%는 드라마 미생 속 주인공인 장그래보다 못한 처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네, 이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청년층 부가조사 이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은 76만 1000명이었습니다. 예. 전체 청년 취업자의 19.5%, 20% 가깝게 이렇게 차지한 건데요.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13년 21.2%, 이때보다는 조금 낮아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에는 11.5%였는데 2009년에는 12.8%, 2010년에는 16.8%, 그리고 2011년에는 20.9%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은 2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기 이후에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에 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 일자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2008년 6.4%에서 지난해 3.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정말 그 상황이 악화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해도 뭐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또는 이런 일했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다음 직장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진다면 비정규직 비율이 그냥 높은 것만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은 2년마다 직장을 옮기며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아예 실업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입니다. 이를 보충하는 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1.1%에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69.4%, 아예 실업 상태로 떨어지는 비율은 19.5%였습니다. 비정규직이 3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4%로 11.1%보다는 높아지지만요.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머무는 비율은 50.9%에 달했고요. 나머지 26.7%는 실업자가 됐습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뒤에도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되는 이 두 가지를 합친 비율이 90%, 그리고 3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뒤에 비정규직이거나 실업자가 되는 비율은 8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1명, 2명을 10명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 아니면 실업자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통일 콘서트를 연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예, 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오늘 새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토크 콘서트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황 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강제 출국된 상황에서 황선 씨에 대한 구속까지 이루어진 건데요. 앞서서 황 씨는 어제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에
기자들에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 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며 영장 실질 심사에서 진실을 다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안 당국은 황 씨가 콘서트와 강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종북 세력을 양산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라면서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다른 소식 알아보죠. 경찰이 기자를 사칭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가 경찰이 자사기자를 사칭해 무단 체증을 하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장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내일까지 답변이 없거나 진정성이 의심되는 답변이 온다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주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예. 모습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은 지난 7일 쌍용차 해고자들의 오체투지 행진 현장에서 구로경찰서 정복과 최현규 경장이 자신이 오마이뉴스 기자다 이렇게 기자를 사칭하면서 무단 체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적발이 됐는데요. 당시 최 경장은 신분을 묻는 질문에 오마이뉴스 기자이다. 그리고 같이 취재 온 사람은 잠깐 어디 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측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공식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한기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 본부장은 어제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언론사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이고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공권력 집행을 했다는 것은 법적 문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경찰이 무단으로 체증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 경찰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심 검문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자가 아닌 시민을 상대로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이 최 경장은 그 쌍용 쌍차이고자들의 오체투지 현장에서 사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옷과 카메라, 어디에도 자신이 경찰이다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표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날 행진은 경찰이 인솔하는 경찰에게 미리 신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청 예규 제472호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 이것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 혹은 불법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제외하면은 무단체증 또 동의 없는 체증 이런 거는 전부 다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 해석해서 체증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집회 참가자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는 체증 활동은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경찰이 영장 없이 체증을 하려면 불법 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위법에 대한 증거 수집 등 경찰 체증의 필요성과 체증 과정 중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경찰 체증 활동 등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어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20, 30대의 경우에는 이런 관측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모두가 다 갖고 있는데요. 예. 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TV의 시청 시간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관측은 쭉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TV 같은 경우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 감상하는 수동적인 미디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마트폰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는 TV 주 시청 시간대에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작년 세대로 갈수록 스마트폰의 TV 대체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임정수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등이 내놓은 성별, 연령대, 요일에 따른 시간대별 미디어 이용의 집중도 분석 논문이 나온 건데요. 이 논문을 보게 되면 20, 30대와 40, 50대의 TV 주 시청 시간대,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시간대를 조사를 했는데 행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 20대의 경우에는 TV 주 시청 시간대 7시부터 11시까지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이 확연히 늘어났는데요. 반면 당연히 TV 시청 시간은 감소했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로 20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요. 하지만 반면에 40대와 50대는 저녁 시간대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줄었고 그 대신에 가정용 TV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연령대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TV 주 시청 시간대에 스마트폰 등 다른 미디어 기기 이용이 현저히 감소해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이 TV를 대체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2년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데이터는 총 1,319명의 패널이 종이매체, TV, 컴퓨터, 전화기 등 32개의 미디어 이용 기록을 15분 단위로 작성한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무성 대표 수첩발 청와대 행정관의 언행이 정가의 일파만파 의혹을 재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Y 미스테리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어제 언론에서 화제가 된 한 장의 사진인데요. 예. 왕왕 국회의원들이 뭔가 메모를 주고받거나 필담을 하거나 하다가 이제 포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문자 메시지도 종종 이제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의 수첩이 이 취재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던 건데요. 그 내용이 좀 의미심장하고 미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인물로 이준석, 손수조. 이 두 사람은 지금 새누리당의 이제 청년 의원들이죠. 그렇죠. 박근혜 키스라고도 이제 불렸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젊은 정치인들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도 행정관의 이름이 있었어요. 음종환 행정관, 그리고 이동빈 행정관인데, 이 이동빈 행정관은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고 정정이 됐지만, 수첩에는 또 이동봉으로 잘못 적혀 있어서, 예. 김무성 대표가 잘 아는 인물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밑에 적혀 있었던 것이 이 청와대 문건 유출의 배후로 K와 Y가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밝혀질 것이고 곧 발표할 것이다. 꼭 밝혀내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 예. 어제 오후만 해도 정가에서는 그럼 김무성 대표가 문건 유출의 배후에 꼬리를 잡은 것 아니냐. 이 K와 Y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핵심 관심사였는데요. 그렇죠. 뭐 예. 추정으로 보건대는 뭐 김영한 지금 이제 그만둔 전 민정수석과 Y라고 한다면은 이제 윤두현 홍보수석 아닐까.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이 지나면서 이제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그 이름이 적혀 있었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전원을 이제 통해서 사실 어제 보도에는 이준석 비대위원의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예. 정보원으로만 처리가 돼 있었는데요. 이 K는 바로 김무성 대표고, 그랬죠. Y는 유승민 의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김무성 대표가 수첩에 적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 김 대표의 필적은 맞는데 전해진 소식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전해졌느냐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이제 청년 비례대표 의원인 이제 김상민 의원이 그 김경란 아나운서와 결혼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결혼식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에게 이준석 의원이 들었던 이야기를 전원했던 것이다. 요것이 이제 지금 경로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 이름 적힌 4명이 지난 12월 18일에 모여서 저녁과 술을 함께하는 사적인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젊은 정치인들과 또 뭐 젊은 이제 청와대 소속 행정관들이니까 예.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충격적인 건데요. 바로 이 행정관, 이 행정관이 이 문건 유출의 배후는 김무성과 유승민이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에 이제 어제서야 정가에서 아주 시끄러운 화제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이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남북 관계 통일 문제에 방점을 둬서 25분에 모두 연설을 했지만 예. 그 이후에 이어진 거의 1시간 가까운 이 16명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대부분 정치 현안이었어요. 예. 첫 번째 질문이 항명파동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윤회 비선 실세 정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적 쇄신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두 다 이제 거두절미하다시피 모두 내용은 찌라시고 허위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소위 문고리 3인방, 이 비서관 3인에 대해서는 털어도 밝혀진 바가 없다. 억울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내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 행정관들은 오히려 같은 여당의 실세 의원들까지도 이 문건 유출에 이제 배후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행정관 개인들의 판단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렇네요. 예, 이동빈 행정관의 상관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안봉근 제2부속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음종한 행정관은 소속이 이제 홍보기획비서관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게 개인적인 추정을 술자리에서 이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이준석 이 전 비대위원 뭐 현재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라고 지칭을 하면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게 또 있습니다. 예. 자신의 개인 신상을 거론하면서 행정관이 당신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방송을 못 나가게 하겠다. 지금 뭐 여러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아무개 여성들과 만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제 유포할 수 있다. 이 협박이죠, 협박. 그렇네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같은 당의 박근혜 키스라고 불리던 이 민간인에게까지도 마치 이제 또 뭐 감찰팀도 아니고 공직기관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도 아니거든요. 예. 이게 뭐 박관천 전 경정처럼 경찰 출신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런 이 젊은 행정관들이 이런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민간인 사찰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개인을 협박했다는 정황도 나왔던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방송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을 또 청와대 행정관이 뭐 이제 어떤 권한이 있는 자들도 아닌데 예.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터뜨렸다는 이제 이 꼬리처럼 붙어 있는 나머지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예.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음종환 행정관은 십상시 모임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무슨 이제 비서관급도 아니고 그 이상의 이제 정가에 이 나이가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젊은 행정관과 같은 레벨로 모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십상시 모임의 실체가 굉장히 부인되는데 한 가지 요소로 작용했던 명단에 있던 인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외부에서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된 이상 예. 지금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하나는 이제 십상시 실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 내부에서 찌라시를 생산해낸 것 아니냐 하는 의혹. 그것이 지금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으로 지금 이렇게 함축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쪽, 오히려 그 상대 쪽이라고 이야기되던 소위 십상시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이미 지난 연말에도 공공연히 이제 흘러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겨냥을 한 것이 야당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뭐 이제 소위 종북 대상도 아니고 같은 집권 여당에 묶여 있는 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었다. 예, 그렇죠. 예. 왜 유승민 의원이 거론됐을까? 유승민 의원도 이제 원조 친박인데 말이죠. 대구가 지역구고 지금 이제 5월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올 준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서 예.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과 지금 양대 축으로 라이벌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 다소는 이 청와대에 좀 반기를 드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왔고 예. 김무성 대표와 이제 좀 이 연대 관계로 친분이 두터워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던 다선 의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몇 달 전을 돌이켜보면 저는 그 얘기가 바로 머리에 스쳐 지나갔는데 청와대를 향해서 청와대의 이 경험 없는 얼라들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날리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 청와대 얼라라고 하는 이제 그 사투리 섞인 이제 비난에 결국은 이 음종환 행정관이나 뭐 이동빈 행정관이나 기타들이 또 엮여 있으면서 당청 관계에서 대통령과 당 의원들의 관계 사이를 이간질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로까지 이제 추정의 확대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고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네네. 예, 말씀하시죠. 예. 대통령은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기자 질문 중에 당청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예. 당청 관계 문제 없다. 지난 12월 19일에 친박 실세 7명과 청와대에서의 송년 만찬은 19일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지 모르고 우연히 날이 잡힌 것이다. 별다른 얘기도 오가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도 언제든 이제 면대면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청 관계 갈등론에 대한 의혹을 대통령 스스로 잠재웠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이 미묘한 게 12월 18일에 이 K와 Y가 지목된 그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었고, 19일에는 이제 이 친박 7세들과의 대통령 송년 만찬이 있었고, 이런 연말의 일련의 흐름과 그 당시에 문고리 3인방, 그 다음에 십상시 논란, 문건 유출 파동,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근에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주 금요일에 터졌던 국회 운영위에서의 미스테리가 있죠. 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단독 판단에 의한 전격적인 사임이라든가 청와대가 바로 이제 사표 수리한 거라든가 저희가 어제 그제 이야기를 짚고 있는데요. 오늘 터져나온 K와 Y의 미스테리 이 부분에서 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젊은 행정관들의 치기 어린 개인적 일탈이었다. 예. 이렇게 치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저는 이렇게 덮어지기가 쉽지 않고요. 문제는 이게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 뭐 즉시 수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청와대 내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감지하고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 사실 확인 중이다.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은 그렇거든요. 예, 예. 이게 감찰을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청와대가 밝히고 의혹이 있다면 외부 기관에 의한 수사라도 필요한 상황인데 민간인 사찰까지도 이제 가능성이 거론됐으니까요. 예. 문제는 이것을 이제 과연 또 검찰이 문건 유출 사건을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하고 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또 수사하는 것이 가당한가? 그렇다면 결국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한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를 포함해서
지금 이 건까지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예.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강에 좀 격앙된 또 이제 이 요구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그런 부분들의 진실이 밝혀질지 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는 언론이 더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예. 뭐 오늘 아직 이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뭐 입장은 표명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그들은 한 배를 탄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손수조 위원을 포함해서. 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관과 이 행정관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파면 조치되는 정도로 이 선을 이제 가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들이 속해 있는 전체 비서관실 내부와 공직기관 비서관실도 아닌 지금 또 민정수석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공직기강은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의 이 전원으로 붕괴됐다고 보는 것이 예. 그 당사자가 지금 김무성 대표고 어찌 보면은 같은 집권여당 내에서는 차기 권력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분이 수첩에 직접 적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언론들의 추정 하나는 김무성 대표는 이것을 이제 기자들이 따져 묻자 밝히지 않겠다. 예. 수첩까지 찍은 것은 굉장히 좀 옳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그랬죠. 예. 사실 그동안 수없이 이 카메라에 포착됐던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뭐 문자 메시지, 필담 이런 것들을 보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드러났으면 이미 공론화가 된 것이고요. 이 사안은.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일부러 노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또 의혹. 이게 뭐 자작극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예. 끝까지 뭐 김무성 대표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러한 정황까지도 이제 같이 엮여 들어가면서 사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이제 신년연설을 했는데요. 예. 신년연설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고 기자들 모두 다 당대표의 속내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렇군요. K와 Y 예, 사건과 예. 관련해서 예, 예. 오늘 한 얘기는 뻔할 뻔짜입니다. 그제 있었던 대통령의 이제 올해 정책 국정 기조를 다 여당이 이제 따라 받들어 모시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경제 활성화 수치는 오히려 이제 또 정부에서 발표한 3.8%도 뛰어넘어서 4%를 목표로 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 또 통일 기류,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모시겠다라는 화답의 다름 아닌데 지금 정가의 분위기는 전혀 그게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불똥이 튀어 있다. 그렇다면 저는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우회적인 당청 갈등의 신경전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선 청와대 내부에서 이 진위에 대해서 얼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밝힐 것인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거기서도 의혹이 남는다면 그 이후에 복잡한 수순으로 국민 여론과 그리고 이제 이 언론들의 취재가 흘러가게 될 것인데 이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하나가 흑막의 퍼즐 한 조각이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종북 논란 토크 콘서트와 관련해서 황선 희망포럼연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결국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자정까지도 이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예. 굉장히 어떻게 되는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 새벽에 구속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됐고 이제 곧 기소가 될 텐데 이게 난감합니다. 이 신은미 씨와 황선 씨의 언행 전체를 보면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난해에 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라는모 사건과는 결이 다르거든요.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일지언정, 국민 다수가 공감하기 어려운 말일지언정, 그래도 공개된 장소에서 관객들을 모아놓고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미교포인 신은미 씨는 강제 퇴거, 검찰의 이제 이 판단에 따라서 법무부가 출국 명령을 내려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5년 동안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몰이는 이제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황선 씨의 구속 사유는 결국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증거들이 17년 전에 일기장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 국가보안법이 아니고요. 국가 내통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예. 명명백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해서 북측과 교류를 했고 이 소통이 이루어졌고
혹은 뭐 심각하게는 뭐 금전이 오갔고 지령받은 활동을 수행했다면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간첩죄를 적용해야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현행법에 이제 명시돼 있는 뭐 이제 적국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를 반역한 죄로 기소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마녀사냥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다 처벌이 됐거나 뭐 일부 무죄로 판명이 났거나 혹은 시간이 꽤 흐른 것들인데요. 거기에 약간씩의 이제 새로운 사실들, 뭐 예를 들면 이 평양에서 쓴 일기장을 판문점을 통해서 다시 남으로 돌아올 때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떤 경위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달됐는지 등 수상적인 점이 많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은 이제 검찰과 경찰, 공권력이 밝혀야 되는 수사의 내용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을 시켰다. 뭐 지난밤에 이제 구속 실질 심사 과정에서 황선 씨는 이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두 딸들을 이제 키워야 한다. 내가 구속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법조계 인사들하고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나눠봤더니 대체로 매뉴얼에 정해진 바대로 검찰은 5년 정도를 구형할 것이고 이 법정은 한 3년 정도를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아무리 이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뭐 무기를 들었거나 폭력을 쓴 게 아니고요. 요즘에 지금 인질 사건 프랑스 파리에서도 많이 테러가 벌어졌고 예. 국내에서는 이제 이 가족 치정극으로 어제도 인질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과 글로 뭔가 자기의 주장을 편다. 이것에 대해서 이 70년대, 80년대 이 민주화 운동 탄압의 도구로 쓰여졌던 국가보안법이 또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이제 이게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은 21세기, 2015년에 접어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 이게 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사회적인 공론이 더 치열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황선 사태,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이 좀 과도한 기성 매체 종북몰이와 여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좀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그냥 이 법의 잣대에만 맡겨놓고 수수방관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신음이 황선이지만 앞으로 이 신메카시즘의 광풍이 어떻게 더 확산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 방안을 조금 모색해야 될 시점인 그런 사안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슈 분석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